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일본 분들 봐볼게요. 우리 일본 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들어야 할 얘기들, 일본 분들이 들어야 할 얘기들 뭐가 있을까요? 일본 분들 지금 봐보면은 뭔가 일탈 욕구가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일탈 욕구가 그동안 이렇게 지속해온 것에 대한 따분함, 무료함, 매너리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이 왔으니까 쇼핑을 하자 이런 느낌인데 너무 같은 옷을 오래 입었어. 단장을 못했어. 새 옷 단장을 못했어. 나한텐 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전환이 필요해. 이런 걸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바라고 있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바라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좀 불만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뭐 최악의 상황 이거 아니지만 내가 느꼈을 때 나는 더 뭔가 다른 목표가 있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익히는데요. 그러니까 옷에다가 다시 한번 비유를 하자면 나는 새 옷을 입고 싶어. 그러니까 옷이 있기는 해. 아예 옷이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 비하면 이것도 감사한 일은 맞아. 그치만 내가 정말 입고 싶은 옷은 따로 있는데 그런 느낌이거든요. 또 지금 기사 컵 카드가 떴는데 굉장히 좀 느리게 오는 소식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함흥차사 일본 분들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좀 계속 기다렸을 수가 있어 보여요. 언제 오나? 대체 언제쯤 도착하나? 오기는 하는 거야? 내가 그냥 혼자 괜히 시간 날리는 거 아니야? 괜히 혼자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답장 없는 편지를 그냥 계속 쓰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에 대한 것이건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든 혼자 좀 짝사랑을 하는 기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데스카드 보이네요. 상황의 종결. 이거는 또 지금의 리딩에서는 나의 1분기가 죽고 2분기가 시작된다. 하나의 분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일본 분들은 새 이름을 갖는다. 새 옷을 입고. 전체적으로 좀 안 되던 게 되던 때에 놓여 계시거든요. 그동안 나를 막고 있던 어떤 벽이라든지 장애물 그런 게 있다고 느끼셨다면 그런 좀 봉인이 풀려난다. 나는 해제된다. 해방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감옥에 갇혀 있다든지 뭐 냉동인가? 냉동되어 있다든지 그런 거 보면 이제 깨어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자유가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무슨 날짜, 무슨 시간으로부터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일본 분들 자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될 거는 그동안의 흐름, 그동안 내가 안 됐던 거, 그동안 내가 시행착오 겪었던 거, 실패했던 거, 이걸 기반해서 계획을 짜시거나 뭔가 이렇게 예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전에도 뭐 그랬으니까, 아, 이전에도 그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예전 데이터를 근거 삼기에는 지금 1번 분들의 운은 확실히 좀 변하고 있다, 반전되고 있다에 가까워서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데스가 죽음이잖아요.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예 새로운 삶을 갖는다는 거? 근데 왜 이전의 삶에 나를 계속 대입하냐 이 말이죠. 지금 또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마고 여신 카드인데 이게 창조적인 에너지 그리고 새롭게 모든 거 시작되는 시간을 뜻해요. 그러니까 뭔가 창조, 탄생,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연결되어서 많이 얘기가 되는 거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만큼 뭔가 첫 울림통이 울린다. 처음 이렇게 스타트를 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인데요. 이제 일본 분들이 딱 그런 순간에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은 뭐 막아서는 게 없잖아요. 그저 축복의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다들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자라나기를 무탈하게 또 커가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자라난다. 성장한다. 가 포인트예요. 일본 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레드카펫이 깔리는 시기이다라고 지금 카드가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직업을 바꿔보려고 해,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해, 아니면 지금 중요한 뭐 시험이나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어. 뭐 축구를 하려고 해, 나 목표가 있어. 확실히 뭐 그런 분들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또 강해요. 창작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한테 좀 끌어오는 것들, 내 에너지에 장단 맞추게 하는 것들. 아이라는 게 그런 존재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게 만들고, 웃게끔 만들고, 관심 갖게 만들죠. 그 자체로 그냥 약간 좀 절대적인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보면 이렇게 달란트적인 것들이 계속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전체적으로 뭔가 다 리셋되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의 일만 이루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변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댓글 보면은 저는 어떤 번호 뽑았는지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뽑아보고 어떤 거 뽑았는지 말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저는 제 거를 딱히 보거나 뽑거나 그러지 않았었는데 저도 이번 영상부터 뽑아봤어요. 저도 1번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환되는 시기가 저한테도 올해인데 그 1번 뽑으신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직업적인 거, 뭐 가정 환경, 가족, 친구, 지인과의 관계, 주거지까지도 그러니까 다 뭔가 전체적인 이동을 앞두고 있다. 알을 깨고 나오시는 모습이거든요. 이 알이라는 게 그동안에도 계속 깨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해서 새 옷을 바래왔다고. 근데 내 옷이 되지 않은 거죠. 내가 갖고 싶었던 옷이 남한테 간다거나, 나는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도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느낌으로 자꾸 나를 이렇게 찍어 누르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하고, 아, 이게 그냥 내 헛된 욕심인가? 거기까지도 또 내가 검열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또 지금 시기의 문제였다. 단순히 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줘요. 일본 분들한테 제가 또 예전의 경험에 입각해서 미래를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이게 너무 소름이 돋는 게 저와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저의 올해가 애가 응애하고 새로 태어나는 순간일 거라고 그렇게 말해준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분들도 따지고 보면 이제 올해가 지금의 이 시기가 응해인 거죠.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예쁜 옷을 입고 새롭게 축복받는 순간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겠다.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지금 첫 번째로 또 행맨,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 떴는데요. 1번 분들 매달려 있던 시기 길었다라고 딱 읽혀지네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매달려 계신 걸 수도 있고 그니까 내가 놓지를 못해서 미련이 너무 남아갖고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이럴 수도 있겠어요. 내가 똑바로 좀 최대한 정상성이라고 해야겠죠? 뭔가 표준에, 그 기준에 가까워지려고 해도 사람들이 날 계속 좀, 쟤는 좀 특이해, 튄다, 이상해 하면서 밀어냈을 수도 있고, 이것도 동시에 겪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뭔가 시기 질투, 외로움,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 최대한 같아져 보려고 연기했던 시간들이 좀 읽혀져요. 근데 나는 어쨌건 내가 원하는 목표 하나는 뚜렷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마냥 허송세월 보낸 건 아니고 항상 바라봤던 데는 있을 것 같아요. 가고자 했던 딱 거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는 게 데빌 카드도 보이는데 근데 악마가 뭐예요? 되게 좀 음지의 존재이지만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 매력적인 존재잖아요. 중독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유흥, 마약, 막 술, 담배, 게임 이런 것처럼 그만해야 되는 거 아는데 끊기가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뭐 도박 같은 것처럼 절제할 수 없는 것들 한번 손대면 이제 끝없이 빠져들게 되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사람한테도 좀 그런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처음에 혹해서 이제 막, 쟤 뭐지? 처음 보는 종류의 사람이다. 너무 자꾸 끌린다 하면서 막 친해지고 싶어 하다가도 뒤통수를 치거나, 그러니까 끝이 약간 더럽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았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왜 내 인간관계는 항상 이런 식이냐. 거기서 오늘 또 현타가 있겠죠. 근데 일본 분들 뭔가 마력을 가진 인물은 만화 같은 것만 봐도 굉장히 고독하게 묘사가 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걸 견디고 붙어있을 만한 인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가진 에너지가 비슷해야 친구처럼 지내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인과 비슷한 사람, 비등한 사람 찾기 힘들다고 말씀드린 것도 결국 같은 문제인데요. 데빌은 본인이 위에서 사람들을 호령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거는 존재지 주문이 걸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로 문제에서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건 일본 분들이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나한테 왜 그러지 싶다면 내가 데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내가 저 사람도 어떻게 대해야 하지? 그러면 그때도 난 데빌이니까 조금 중심을 잡아보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첫 발을 떼고 나아갈 때거든요.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면 좋아요. 가장 풍계가 낮은 시종의 칼을 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서툴 수 있다는 건데 다칠 수 있거든요. 본인도 칼을 다루는 게 아직 서투니까. 그러니까 다친다는 게 뭐 이렇게 진짜 다친다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가 있고 완전 매끄럽게 이렇게 쭉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뭐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초심자의 행운, 가장 잘 작동할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뒷일을 생각하기보다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좀 있는 힘껏 휘둘러라. 눈치 보지 말고. 그 초심자의 행운, 초심자의 칼을 눈치 보지 말고 휘둘러라.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 카드도요. 이게 마지막 카드를 보면 플레이 유얼 뮤직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의 목소리를 너만의 반짝거리는 그 재능을 세상과 공유해라 라는 카드인데 뭐 글, 그림, 컨텐츠 제작, 유튜브, 인플루언서, 뭐 어플 개발, 플랫폼 개발, 그리고 뭐 인터넷 그런 강의하는 거 아니면 현직에서 뭐 강의를 하는 거 강사분들 등등 많은 직업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내 예술혼? 나의 어떤 영감을 불태워서 하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불태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불태워서 타인의 열정에도 불을 지피는 존재가 일반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즉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 얘기가 되는 거는
하늘로부터 선물 받은 영적 재능. 그것을 이제 퍼뜨려라. 널리 전파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 나만 아는 것들, 사실 나한테는 기초적인 것일 수 있지만 사람들한테 그러지 않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가둬놓지 마라. 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감옥이라고 말했잖아요. 냉동 인간. 근데 그게 이제 일본 분들이 스스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느낀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가두고 냉동시킨 것들도 있거든요. 밖으로 충분히 더 좀 방출을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내 머릿속에만 가둬놓은 것들, 내 마음속에만 눌러놓은 것들이 있었을 거래요. 근데 그것을 밖으로 퍼뜨리는 순간 이제 이 뮤직이라는 말처럼 아주 환상적인 교향곡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따라해주는 행진곡으로 발전할 것이다. 콘서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즐기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즐겨라 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 요약을 하자면 내 영혼의 목소리를 세상과 공유해라. 이 연결성, 커뮤니티.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거나 내가 공개하지 않고 조금 숨기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좀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수록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이 그림이 뭐냐면은 학대를 받는 거예요, 애가. 근데 아이가 학대를 받는 이유가 편견 때문이거든요. 이 아이는 사실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를 그렇게 굴리다 보니까 진짜 문제 있는 줄 알고 지도 뭔가 위축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냥 저도 1번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콩쥐팥쥐 얘기네요. 그쵸? 신데렐라 얘기네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힘들어하는 모습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자기들만의 시각, 자기들만의 편견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거에 있어서 이렇게 막 맞추려고 하거나 왜 나를 항상 저런 식으로 보지 파고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들 눈이 저렇구나, 저런 시각으로 보는구나. 그냥 거기까지만 딱 선을 그어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해야 될 것도 변신인 거죠. 보면 콩쥐팥쥐에서도 그렇고 신데렐라에서도 그렇고 거기 상태에 이제 머무르면 불행하지만 자기가 다른 삶을 욕망할 때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진짜 자기 옷을 입게 되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내 가치를 아는 것이거든요. 이 그림 속의 아이도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산다고 해서 진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가스라이팅 2차로 2차 가해를 해버리면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이런 대접 안 받아도 될 사람인지 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노력하겠죠. 또 그럴 때 기회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본 분들은 삶을 살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 아까 플레이 유어 뮤직이라는 카드처럼 나는 그냥 나의 음악을 연주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찾아와서 같이 함께 즐길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악에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음악을 연주해라, 유지시켜라,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함께 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제가 1번 뽑은 것을 보면 일본 분들 중에도 조직 생활 적응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직 생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반드시 또 그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거 말고 자기가 더 다른 거 잘해서 사실 수 있는 분들 많은데 마찬가지로 또 일반적인 기준에 맞춰가다 보니까 계속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사람은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 있고 가장 빛이 나는 모습이 정해져 있다고. 사람마다 그게 각자 다르고 그걸 찾아서 살아갔으면 된다고. 이 카드를 봐도 애한테 너 왜 그러고 있니? 빨리 나와 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 않나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거기서 그러고 있니? 그러니까 일반 분들 스스로한테 그 말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네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 너를 찾는 다른 곳으로 가.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 나의 현 상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계신가요? 뭔가 예전의 나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다면 혹시 뭐 생각하는 것 중에 색다른 아이디어나 감상이 떠올랐다면 저는 요새 이제 변화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너무 많이 까먹는다는 건데요. 원래도 정신이 없어서 모든 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요즘은 이제 단기 기억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어제 기억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일 정도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정확히 날짜가 언제였는지 그날이 또 그날인지 이게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같은 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니까 메모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도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핸드폰을 손에 놓으면 불안할 정도로 계속 메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런 걸 봤거든요. 메모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빠르게 계획을 이룬다, 뭐 성공한다 그런 말을 봐서 나는 그냥 까먹어서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건 제가 이유가 어찌 되었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도 순서가 어찌 되었건 지금 이렇게 옳은 방식으로 얼떨결에 잘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잘못 든 길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이게 맞는 건가? 헷갈리는 상태로 또 해가고 있었더라도 사실은 아주 옳게 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 영상은 그걸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 올릴게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댓글로 따뜻한 말씀 많이 남겨주셨는데 정말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들어와서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댓글에 드리는 거 없이 항상 도둑냥이처럼 받고만 가네요.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근데 원래 도둑냥이는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답인 존재잖아요. 그 준 만큼 잘 먹고 잘 커가고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밥 준 사람은 목적을 이루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이번 분들이 들어야 할 얘기들 뭐가 있을까요? 이번 분들 우선 만남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네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보면 심판 카드가 있는데 선녀가 피리를 불고 있고 관에서 막 시체들이 깨어나고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등장한 거죠. 기다리고 있던 지금 내가 거의 죽어가는 와중에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드디어 내가 살아날 때가 됐다. 이걸 느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정말 내가 그동안에 계속 찾아왔지만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계속 바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던 거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사람에 대한 운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좀 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미혼이신 분이라면 정말 바래왔던 이상형의 인연 만나실 수 있어 보이고 또 정말 내가 연애 안 하고 서투르게 살았어도 어쩌면 나 널 만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스님처럼
수녀님처럼 살았나 봐. 아, 나 알게 모르게 나도 기다리고 있었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운명적인 짝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 흡사 거의 견우와 직녀의 만남이에요. 애틋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냥 만난다. 그냥 괜찮은 사람 만난다. 좋은 사람 만난다. 뭐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만난다. 그게 아니에요. 다들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내가 어디 한 조각이 비어있다고 느끼는 거?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될지는 모르겠는? 근데 그거는 이제 찾고 나면은 알게 된다고 하죠. 그게 여기 있었구나 하는 걸. 딱 그거를 지금 찾게 되신다고 하는데요. 또 만남에 대한 카드가 아예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컵 2번 카드. 근데 컵이 두 잔이 이렇게 부딪혀야지 잔이 부딪혀야 짠 소리가 나는 것처럼 뜻이 통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거, 서로의 그 또 시기가 맞아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번 분들은 약간 이렇게 한쪽만 통하는 만남에서 지쳐왔을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꽤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뭐 관심을 가지고 또 누군가한테 대놓고 부담스럽게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번 분들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은 또 짝이 있거나 성적 지향성이 다르거나 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평생 혼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이상형이 특히 좀 자신만의 기준이 까다롭다? 라고 읽히는데 그게 또 보편적인 기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 엄청 외모를 많이 본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눈이 높은 것 같으면서도 또 일반적으로 높은 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그런 케이스 같은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들이 아 나는 불가능한가 봐 이렇게 자꾸 좀 의기소침해질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 아주 정말 멋진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 혹은 연인과 사이가 아주 좋으신 분들은 본인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리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고 투자자, 조력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에게 아주 필요했던 그러니까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더 잘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또 약간 이렇게 스탯 분배가 한쪽으로만 쏠리신 분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하고 못하는 거는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보는 것만 뚫어져라 보고 나머지 것들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기 쉽지만 두루두루 살피는 건 좀 약하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바가지가 샌다 그러죠. 내가 좀 덜렁대거나 흘리고 다니는 부분들 닦아주고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서포터 어떻게 보면 매니저가 필요한 건데 아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하지? 머리 아프다. 나는 저것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하고 계셨다면 마찬가지로 딱 저것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펜타클 9번 뭔가 안주하는 카드거든요. 평화롭게 여유를 가지고 딱 정착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공간적 의미 그리고 추상적 의미 이렇게 둘 다 가져가요. 실제로 내가 딱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 플러스 내가 마음을 완전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각이 빠져있다. 나 여기 하나 비어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불안정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티를 안 내고 살다 보니까 더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딱 채워지고 나면 사람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 가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운도사 마지막으로 창의력 부적인데요. 그러니까 또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아이의 모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제가 아까쯤에 약간 스텝 분배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어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른이라면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른의 역할이 좀 많이 버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이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로 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부분들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 항상 필요했다. 그리고 이 창의력이라는 거는
이번 분이 약간 좀 이상적이고 공상적인 성향이 좀 있으시다는 건데, 현실 감각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을 거의 다 좀 판타지적으로만 뻗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분들은 이제 상상력이라든지 역발상 같은 거에 되게 강하시다. 이제 EQ가 발달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내가 처리해야 할 현실적인 일 앞에서는 그냥 머리가 멍해져 버리는 그런 것들도 함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두려움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두려움. 제가 아까 정착이라고 말했는데 그동안 내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이처럼 산다. 이거에 대한 또 결핍도 있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보면요. 제가 비어있던 한 조각 계속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얘기가 되네요. 이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부모님만 있어. 돌아가시면 누가 내 옆을 지킬까? 아니면 나는 친구가 여자애만 하나 있어. 남자인 친구도 하나 갖고 싶다. 뭔가 부족한 거 있잖아요. 지금도 나한테 진짜 딱 이 조각들이 비어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삼각형의 그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느낌? 근데 그 조각이 채워져서 이제 이번 분들 마음의 불안감이나 결핍이 소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어른스러워지죠.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 성숙해지죠. 내가 그냥 이제 충만감을 느끼니까 뭐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 나에게 와 있다는 느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극도의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면 해이해지잖아요.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예전만큼 그렇게 빡세게 노력하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내가 해이해질 수 있을 정도의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이하지 않으면, 안정되지 않으면 항상 긴장하는 상태로, 불안한 상태로 뭔가를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해제가 된다. 보면 킹카드가 또 이어서 두 개가 떴는데요. 특히 완즈는 아까 말했던 내 공간, 내 땅, 내 마음의 집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거든요. 내 공간이 개척이 되고 플러스로 이제 평생 직업이라든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나만의 굴레, 울타리, 그리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냥 잠깐 여기 기댔다 저기 기댔다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곳 나에게 생긴다라고 얘기가 돼요.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번 분들이 갖게 되는 게 뭐냐면요. 꾸준, 성실, 끈기인데요. 어쩌면 그동안 이게 가장 부족했던 능력 같기도 해요. 이번 분들은 다 좋은데 너는 끈기가 없어. 이런 말 좀 들으셨을 수도 있고. 너는 재능은 있는데 뒷심이 약해. 너무 빨리, 쉽게, 질려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내가 그런 성향인 걸 아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지? 그냥 원래부터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또 중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뭔가를 좀 해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안정감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치유 부족이 나왔는데요. 치유된다. 내 단점, 결핍 치유된다는 거거든요. 나의 문제점이. 그리고 계속 강조되는 게 완제도 그렇지만 지금 이 치유 부족도 가지고 있는 요소 에너지가 흙이에요. 토양, 땅. 그러니까 내 땅을 넓혀가는 곳들. 그리고 내 땅에 모여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화두로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뻗어나가고 증폭이 된다는 건데요. 본인이 중심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족에도 마찬가지인데 가족분들이나 이제 주변 지인들이 이번 분들의 덕을 많이 볼 것 같고 또 그들이 모이고 연결되는 그런 이유, 힘이 이번 분들이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쨌거나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이번 분들의 역할이 지배적이었던 좀 그런 것들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을 다스리는 이장이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분들만의 마을, 그 이번 분들만의 사람들 이런 게 자꾸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나만의 킹덤을 좀 이루고 싶었다. 내가 그리는 그 청사진이 있었다. 어떤 땅에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로 그냥 이루어질 것 같아요. 생각하는 그 그림 그대로. 사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정착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항상 떠도는 삶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 보니까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보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방법을 몰랐다 보니까 누군가의 삶의 목표는 뭐 배국 부자다, 성공이다, 베스트셀러 작가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목표가. 근데 누군가의 삶의 목표는 정말 추상적인 말이지만 정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기분을 되게 공감해요. 나를 정착시켜줄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내가 정착할 수 있는 울타리는 무엇일까?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해질까? 가능하긴 할까? 그런 의문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의 그런 좀 여리고 작은 아기새 같은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품어주고 다독여주고 같이 끌고 가줄 그런 사람, 울타리 분명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날 도와주길 바란다거나 뭐 귀인의 등장 바라고 계신다면 이루어질 거라 하니까요. 이번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 이렇게 자기의 단점을 굳이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강하다면 단점들은 이제 보완해줄 존재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가시면 된다. 사실 두루두루 다 잘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야만 하는 직업들도 있지만요. 이제 이번 분들은 그냥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 같아요. 하나만 아주 고점을 찍도록 하나에만 집중이 되도록. 근데 딱 또 그 하나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마음이 통해야 만나진다고 한 것처럼 이번 분들에게 있는 그 조각이 채워지려면 그 조각 가진 사람도 이번 분들이 자기 조각이었어야 돼요. 정말 나 이거 하나만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싶은 게 이번 분들이었어야 돼요. 근데 그 뜻이 통한다는 거죠. 그니까 결국 제 눈에 안경이죠. 내 눈에 가장 완벽한 사람, 다른 사람에겐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번 분들에게 오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이상형 조금 특이하실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장 베스트는 또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분들에게는 가장 알맞는 더할 나위 없는 베스트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지금 이번 분들 이거 어떤 카드냐면요. Unhappy Family라고 써있는데 불행한 가족이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불행한 이유는 뭐예요? 뻔하죠. 그러니까 뭐 돈, 성격 차이 이게 가장 많잖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뭐 폭력을 저지르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요. 뭐 도박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요. 근데 사실 가장 이제 지분으로 보자면 돈이 크죠. 돈 때문에 싸우는 게 가장 클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근데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원래부터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가족이라면 또 싸우는 이유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없던 경우에는 그게 생겼을 때 갈등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집에 돈이 생기고 나서 혹은 이제 가족 구성원 하나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집안이 굉장히 화목해졌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좀 읽혀지네요. 이번 분들, 그런 거 가능하게 할 사람, 이번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언해피 패밀리를 해피 패밀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제가 아까 가족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번 분들 덕 볼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를 낳아준 직계 가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앞으로 꾸려갈 가족들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꼭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호적에 신고되지 않아도 가족 같은 존재들 있잖아요. 유사가족. 그리고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 이런 것들마저도 다 이번 분들 머리에 이미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시는 그런 청사진이 있다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삶의 모습, 내가 사는 집의 모습, 가정의 모습 이런 것조차도 어떤 게 가장 나에게 이상적인 형태인지는 이번 분들이 스스로 가장 잘 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형이 뚜렷하다는 것은 그래도 자기가 객관적으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무엇이 자기와 맞지 않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자기한테 맞을지를 안다는 건데, 근데 이번 분들은 알지만 이제 불확실했던 거죠. 그게 과연 가능할지. 내가 생각해도 좀 문턱이 높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능하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상상력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뭔가 판타지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힘이 강하시다. 근데 자신의 그 꿈, 그리고 원하는 목표, 혹은 만나고 싶은 사람의 모습까지도 많이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이 상상하는 것은 사실 상상에 무슨 힘이 있어. 쟤는 너무 얘가 공상적이야. 현실을 몰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분들이 상상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뤄질 것들만 상상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기도는 이루어져, 내 저주는 이루어져, 그런 말 있잖아요. 이번 분들의 상상은 이루어져요. 이번 분들의 상상은 아주 큰 힘이 있어요.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 나의 현 상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계신가요? 뭔가 예전의 나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다면 혹시 뭐 생각하는 것 중에 색다른 아이디어나 감상이 떠올랐다면 저는 요새 이제 변화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너무 많이 까먹는다는 건데요. 원래도 정신이 없어서 모든 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요즘은 이제 단기 기억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어제 기억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일 정도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정확히 날짜가 언제였는지 그날이 또 그날인지 이게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같은 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니까 메모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도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핸드폰을 손에 놓으면 불안할 정도로 계속 메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런 걸 봤거든요. 메모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빠르게 계획을 이룬다, 뭐 성공한다 그런 말을 봐서 나는 그냥 까먹어서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건 제가 이유가 어찌 되었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도 순서가 어찌 되었건 지금 이렇게 옳은 방식으로 얼떨결에 잘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잘못 든 길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이게 맞는 건가? 헷갈리는 상태로 또 해가고 있었더라도 사실은 아주 옳게 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 영상은 그걸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 올릴게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댓글로 따뜻한 말씀 많이 남겨주셨는데 정말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들어와서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댓글에 드리는 거 없이 항상 도둑냥이처럼 받고만 가네요.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근데 원래 도둑냥이는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답인 존재잖아요. 그 준 만큼 잘 먹고 잘 커가고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밥 준 사람은
목적을 이루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사모분들 봐볼게요. 사모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사모분들이 들어야 할 얘기들 뭐가 있을까요? 사모분들 일단 여왕제 카드 먼저 보이는데 여왕제는 퍼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꼬여들게 만드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것들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탐내고 자연스럽게 나도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저렇게 될 수 있나? 저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모여드는 건데 이게 막 3번이 가진 거를 다 빼앗아 가고 싶어. 3번은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뭔가 존경심을 가진 사람들이 애초에 나는 이제 3번한테 배우는 입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모여들거나 울타리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여왕제는 풍요로 가득 둘러싸인 존재고 사람한테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너무 이렇게 자기가 기반이 잡혀있는 느낌? 자기를 찾는 사람도 많고 또 자기가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둘 없어진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하나에 목을 매달거나 하나에 집착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역할이 있는데 그걸 탐내는 사람들이 또 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왕제는 나는 그거 안 해도 돼. 너 해. 그냥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 근데 사모분들이 또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본인은 어디에나 그렇게 간절하게 목매달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선택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생각나요. 무언가 되게 잘하는 사람, 천재 같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진짜 천재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거밖에 잘하는 게 없어서 그냥 그것만 해서 매달려서 그렇게 된 사람도 많다. 제가 이런 말을 이제 누구한테 듣고서 약간 좀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잘하는 게 여러 가지일수록 다른 데를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조금만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면 되는데 다른 데 갈까?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주가 많다. 지금 마법사 카드도 떴는데 굉장히 다채롭고 다재다능,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갈아 끼울 수 있고 변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체성이 하나로 딱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하나인 거기 때문에요. 막 그냥 나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나 여기 뭐 잘리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재능도 다양한 분야에서 살릴수록 좋으세요. 직업도 한 개 이상인 게 좋고 활동 분야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요. 지금 또 보이는 카드가 러버스? 이게 그냥 연애운 쪽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사원분들은 본인이 일단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된다로 읽혀요. 그러니까 일대 다수의 사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을 좀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한 어떤 충만감, 충족감으로 살아가는 분이다. 그때 보면 이거는 또 팬이 많아야 된다라고 보이네요. 또 신의 사랑? 이렇게도 읽히네요. 신의 사랑을 받아서 인간에게 나누고 그 인간의 사랑을 다시 받아서 하늘에 보답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이는데 나눠도 부족하지 않은 이유, 여왕제인 이유는 자기 자체가 화수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 물을 기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우물 얘기를 하는데 우물에서 물을 계속 길러 올리면은 더 이상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물도 있잖아요. 근데 사모분들은 따져보면 아무리 물을 길러도 물이 동나지 않는 그런 우물인 거예요. 끝이 없이 그냥 흐르는 우물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물은 이제 감정, 감수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나눠줘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건 난 그것 말고 또 길러올 게 있으니까. 그것 말고 또 생각해낼 게, 또 만들어낼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은 고독에 대한 카드인데요. 뭔가 내면을 탐구하고 내 안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파고들고 하는 것들, 뭐 명상, 사색, 그리고 나와 외부 타인과 연결보다 나와 나 자신 내면의 연결성을 조금 더 중요시해야 되는 분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우울해져 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가볍게 밝게 시끄럽게 살아야 한다고. 근데 지금 강조되는 건 뭔가 신의 뜻, 신성한 뜻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우울을 약간 무기 삼으셔야 한다. 그걸 통해서 내 내면에 더 깊이 파고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와의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느낌 무엇일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뭐 계시 무엇일까? 이런 것 좀 스스로 찾으려고 해보셔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에 매진하고 매달리고 간절하게 그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굴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사모분들은.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나를 막 파기보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여러 개의 날을 쪼개서 다시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더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하지 말고 언제나 좀 휴식, 내 내면을 돌봐주는 것들, 그리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같은 속도로 잘 가고 있냐 이것보다도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잘 가고 있느냐 이걸 계속 좀 탐구를 하셔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모분들, 그러니까 뭔가 좀 지금의 사모분들은 뭔가 지금 이대로는 만족하기 어려워 라는 기분을 느끼면서도 그걸 내가 할 수는 있을까도 이렇게 멈춰서고 자꾸 백스텝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해본 일 앞에 서 있으신 것 같은데 해봤던 일 자체는 그럭저럭 그냥 해가는 거지만 아예 새로운 도전 자체는 약간 좀 엄두가 안 나는? 근데 제가 항상 그 말 하잖아요. 지금 안 해본 일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잘하는 일도 예전에는 안 해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 해본 일을 하다가 지금 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하게 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분들이 약간 딱 그런 시기에 서 계신데 그 사업분들이 욕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안 해본 일을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하던 일만 하고 살려고 하거든요. 사업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점프하기 위한, 도약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라든지 구상들을 많이 하기는 하시지만 이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망설이는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남을 탓하기보다 본인을 탓하고 본인의 모자람을 이렇게 점검하는 성향이시기 때문에 내가 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를 자책하고 후회하게 될 것들이 또 걸리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이는 카드가 이제 완드 10번 떴는데 이게 뭐 고비다, 이제 고지다. 이것만 넘어가면 끝이다. 주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지금 사모분들한테는 약간 소처럼 일이 많으신 분들이구나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 본인이 짊어지는 부담감, 영역이 크다. 그니까 1인분 안 한다는 거죠. 1.5인분 정도도 아니에요. 사모분들은 거의 3, 4인분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게 소처럼 일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주가 많아졌을 것이고 재주가 많아서 소처럼 일했을 것이고 뭐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또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나밖에 없다. 좀 그런 것도 어느 집단에서나 느끼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람분들 고민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또한 3번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3번이 그걸 했을 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서봐라. 능력을 쓰고 살아라. 감추지 말아라. 이런 말도 같이 읽히는데 이게 뭐 사주로 말하면 화계, 편인 이런 거 있으신 분들
그 제가 일본 분들한테도 좀 드러내라 이렇게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비슷한 말 한 것 같은데 근데 사모분들이 그게 좀 더 강하세요. 그러니까 은둔력? 숨어 있는 거. 나를 이렇게 좀 굳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 능력을.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이거를 굳이 써야 될까? 쓸만한 능력일까? 라고 약간 자문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쓰길 원하고 있는데 써줬을 때 좋아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한 두 단계, 세 단계 낮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예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모습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디폴트이고 내가 그냥 쉬운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마지막 카드를 보면 지금 최영정군, 그러니까 불의 에너지가 떴는데요. 이게 남성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남성적 에너지. 그러니까 제가 소 말하면서도 느꼈지만 소처럼 일한다. 그러니까 사모분들의 여자분들이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차라리 잘 살았겠네. 남자 사주면 더 잘 살았겠네. 그런 얘기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인정을 많이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많이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여성분들이 한 일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남성분들이 한 일에 비해서 작게 쳐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남자였으면 한 자리 하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영양제 얘기하면서도 할인업 느낌도 살짝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올려다보고 자기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뻗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무대에서 가수가 이렇게 조금 관중석 가까이 내려왔을 때 관중들이 막 손을 뻗잖아요. 손 잡아달라고 하잖아요. 딱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 사모분들이 자기 역할을 어쨌건 좀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이제 말했듯이 소다. 한쪽에서만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쁘게 자기 원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마주하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화계, 편인 말했잖아요. 화계와 편인은 기본적으로 이걸 막아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또 완벽주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시작을 안 한다. 약간 이런 마음이 나의 진행 속도를 계속 늦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것 자체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준비보다 더 철저하게 뭔가를 이렇게 계획해서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준비를 검토하고 하느라고 실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펜타클 7 그리고 10 완즈 이렇게 7 더하기 3은 10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7을 가졌지만 못 가진 3에 대해서 생각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칭찬에 박하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이나 잘했네? 내가 이렇게 했네?가 아니라 지금은 뭐가 모자라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왜 3은 못한 걸까? 이렇게만 집중을 하시니까 또 뭔가 번아웃이 오기 쉽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모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좀 자화자찬인 것 같아요. 나르시즘? 아주 작은 거 하나를 해내고도 막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진짜 저렇게 대단한 건가? 라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모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하고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은 대접을 받고 한 만큼은 대접받을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사모분들 선동가 카드 나왔는데요. 선동가 관중을 좌지우지한다. 바람잡이한다. 뭐 이런 카드인데 그러니까 말빨에 대한 거예요. 화술에 관련된 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혹시키는 일을 잘한다 라고 또 얘기가 되네요. 아까 마법사 카드에도 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속았어. 눈 뜨고 코 베었어. 뭐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러니까 남을 홀리는 일에 능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가 하기 어려운 일 다시 한번 얘기가 되는데, 선동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어떤 수장, 장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아울리는 자리잖아요. 근데 주로 이런 건 예전부터 문화적으로 볼 때 남자들이 주로 했으니까. 근데 지금 사모분들 카드가 다 사람을 몰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이런 걸로 지배하게 돼요. 꼭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 여왕제, 마법사, 선동가, 그러니까 벌과 나비를 부르는 꽃마냥 인파를 몰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레드오션인 분야나 온라인 사업도 생각나고 관객과 무대 위에 사람이 딱 구분되어 있는 장르?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무대 위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면 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비유적인 말이에요. 그 사모분들의 의견이나 사모분들이 보여주는 어떤 무언가에 동조하고 따라하고 이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팬으로 자리하는,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뭐 정치에서도 파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번을 따르는 사람들, 3번 보러 온 사람들, 3번이랑 같은 의견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카드에서는 그 선동을 하는 이 선동가가 뭔가 목적이 따로 있고 어떤 공익적이든 뭐 개인적이든 어떤 대의를 위해서 자신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자신의 개인적 취향이다. 좋아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팬이 있어야 살아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했는데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사랑 많이 받아야 살아가지는 사람이라고 했죠. 거기서 에너지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군중들 위에 올라타 있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내가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많아. 이거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사모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성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다. 이게 스타성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에요. 막 정말 연예인들처럼 막 해외 투어 다니고 그래야지만 스타성이 아니고요. 이게 별거 안 해도 조금 더 많이 주목을 받고, 그리고 설령 뭐 그런 걸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관심 피곤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한테서 보여질 때,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관심 받을 때 내가 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챙겨줄 수 있고 그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랑받는 게 익숙한 사람인 거거든요. 나한테 막 이렇게 누가 칭찬을 해주고 좋아해주고 해도 그거에 있어서 내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하나, 나는 이런 거 받을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본인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도 당연하게 그냥 받는 거죠. 그 사업분들 스타성 있으신 분들이고 지금 있던 선동과 카드처럼 본인을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너무 겸손한 태도보다 약간 나를 따르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들이 작아 보이지 않게 더 커 보이게만 할 수 있다면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 나의 현 상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계신가요? 뭔가 예전의 나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다면 혹시 뭐 생각하는 것 중에 색다른 아이디어나 감상이 떠올랐다면 저는 요새 이제 변화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너무 많이 까먹는다는 건데요. 원래도 정신이 없어서 모든 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요즘은 이제 단기 기억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어제 기억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일 정도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정확히 날짜가 언제였는지 그날이 또 그날인지 이게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같은 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니까 메모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도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핸드폰을 손에 놓으면 불안할 정도로 계속 메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런 걸 봤거든요. 메모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빠르게 계획을 이룬다, 뭐 성공한다 그런 말을 봐서 나는 그냥 까먹어서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건 제가 이유가 어찌 되었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도 순서가 어찌 되었건 지금 이렇게 옳은 방식으로 얼떨결에 잘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잘못 든 길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이게 맞는 건가? 헷갈리는 상태로 또 해가고 있었더라도 사실은 아주 옳게 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 영상은 그걸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 올릴게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댓글로 따뜻한 말씀 많이 남겨주셨는데 정말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들어와서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댓글에 드리는 거 없이 항상 도둑냥이처럼 받고만 가네요.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근데 원래 도둑냥이는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답인 존재잖아요. 준 만큼 잘 먹고 잘 커가고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밥 준 사람은 목적을 이루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4번 분들이 좀 들어야 할 이야기 무엇일까요? 4번 분들 지금 다친 마음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읽히는데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카드를 보셔도 칼이 3개가 심장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빠지지 않는 못이 있다. 뭐 지난 기억일 수도 있고 지난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잃어버린 느낌? 근데 이렇게 칼이 3개가 꽂혀 있는 거는 삼지창은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 꽂혀 있으면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죠. 근데 왼쪽하고 가운데가 꽂혀 있으면 오른쪽으로 밖에 못 가죠. 오른쪽까지 꽂혀 있으면 갈 데가 없어요. 내가 사면초가 그냥 내 마음에 갇혀버린 느낌? 그 상처에 갇혀버린 느낌인데요. 지금 4번 분들은 또 뭔가 불안함, 지키고 싶은 마음,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것들이 좀 더 드러나는데, 잃어버린 거를 되찾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그 자체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잃은 나 자신을 되찾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100짜리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한 4번 분들은 60 정도? 40 정도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좀 닳게 만든 외부 요인이 분명하게 있고, 소진을 시켰던 것들이 있고, 그게 좀 원망스럽고, 또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뽑으신 분들 중에는 뭔가 가까운 이의 죽음, 혹은 이제 완전한 작별, 이제 더 이상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좀 겪으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뭔가 읽는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세게 있었고 다시는 같은 일 겪지 않겠다, 무섭다 라는 강박으로 좀 본인을 계속 조이면서 채찍질하며 사시게 되는 모습들까지 읽혀져요. 사실 그 일은 4번 분들의 잘못으로 어떤 4번 분들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데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던 나 자신을 계속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유란 게 없다, 삶에.
배터리가 40인데 거기다 대고 계속 왜 빨리빨리 작동 안 해?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신데 그 당근과 채찍이 있다 그러면 채찍만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4번 분들의 삶에 결여돼 있는 것은 당근이다. 근데 뭐 이거는 내가 과거의 나로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고 생각했던 물론 그때도 불완전한 것들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배터리는 100이었던 문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좀 복귀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슷한 언저리라도 가야지만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나를 혐오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였을 것 같은데 지금 4번 분들 중요한 거는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떴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환을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4번 분들의 시간은 다시 돌아간다. 다시 시작된다. 라는 거예요. 멈춰있지 않다. 그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의 것을 재활용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에 관해서라면 뭐 재회도 가능하긴 하지만요.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새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 이동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나간 것들을 막 붙잡아 보려고 하고 더 잘해보려고 하기보다 새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면 되고 계속 강조가 되는 건 정화작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클렌징 부적이 떴어요. 관음보살 부적인데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은 이제 씻겨 내려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고 운기를 순환시킨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일은 일로 그러니까 4번 분들에게 새롭게 얻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전의 것과 뭐 비슷하면서도 더 좋은 게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그래서 예전의 기억들이 아무렇지 않게 또 덮여질 거라고 해요. 그리고 물은 감정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정을 뜻하기 때문에요. 이게 감정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흐름이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하고 뭔가 관계를 풀어가는 거, 화해를 한다든지 그쪽에서 나한테 뭔가 용서를 바란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고 꼭 그렇게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았더라도 뭔가 송사로 얽혀있거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갈등을 좀 완화시키고 싶은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유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는 물의 에너지가 강한 이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뜻도 읽혀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대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불이었다면 불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면은 4번 분도 이제는 물로 가신다. 정말 유하면서도 외유내강인 사람이 내 옆을 채워준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전화위복의 점괘인 것 같은데요. 새옹지마. 그때는 화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복이라는 거죠. 그걸 그때는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지금 운명의 바퀴 떴으니까 이게 해외 운도 포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외 그런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그런 거 보내주는 거 내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원래 내가 가는 거였는데 다른 애 보내준다고 하네? 뭐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떨어졌다고 하네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원래는 내 거였던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 놓치고 나니까 더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냥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될 일도 이유가 있어서 되는 거고 안 되는 일도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벌어졌다면은 그것은 내가 뭔가 좀 더 잘했다면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런 거 없었더라도 벌어질 사고였을 거다 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뭐 당시에는 그렇게 공감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일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건 그저 그 상황에서의 대처, 그리고 우리가 갖는 그냥 스스로의 태도일 뿐이겠죠.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4번 분들 타워 카드
바로 나왔네요. 확실히 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타워는 이렇게 성이 무너지는, 탑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래서 아 도망가야 돼 이러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카드인데 이게 사람이 아니면은 일적으로라도 좀 예기치 못하게 충격을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거기서 내가 많이 다쳤다? 마음이 다치든 몸이 다치든 그리고 또 좀 쫓겨나듯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집단이나 자본분들 몸담고 있던 어떤 곳에서 울타리에서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컵 8번 이것도 아 내가 이만큼 쌓아놨어. 근데 나 그냥 뒤돌아서 떠나. 내가 떠나는 게 차라리 나아서 좀 이러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털고 떠나듯이 상처를 껴안고서 그렇게 뒤돌아선 감이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자본분들 떠나오신 곳에서는 그 자본분들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 누구나 좀 궁금하잖아요.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이 나중에 뉘우칠까? 후회할까? 내 생각할까? 잘못한 건 알까? 근데 잘못한 거를 안다? 뭐 뉘우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궁금증, 관심도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사모분들이 영원히 산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억을 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않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진 거거든요. 기억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이긴 거거든요. 근데 4번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가 돼요. 걔 지금 어떻게 사냐? 걔 아직도 뭐 하냐? 그거 지금 잘 살까? 어디서 어떻게 잘 살까? 궁금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잘 산다는 전제는 항상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것 때문에 또 자기들이 자본분들을 가만 놔두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가장 중심적인 사람이었으면 그 울타리에서 4번분들이 가장 중심적인 사람이었으면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나는 더 나은 사람에게 더 나은 집단에게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격차, 간극은 계속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찰자가 돼요. 같은 라인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4번 분들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경주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앞서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약간 학교 때 조금 이렇게 왕따 당하는 친구? 왕따 당하는 친구가 유명한 연예인이 된 거예요. 뭐 TV 나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들 이제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아깝다. 내가 잘해줄걸. 내가 괴롭히지 말걸. 약간 이런 생각하는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뭐 연락조차 못 취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하늘과 땅 차이니까 서 있는 곳이 이제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정화작용. 앞으로 나아간다. 싣고 앞으로 나아간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 카드 보면은 이너프 충분하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당신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불충분한 거다.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불충분한 거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한 발 앞서 계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본분들이 스스로에게 걸어야 될 주문은 다른 게 아니래요. 아, 나는 충분해. 난 이대로도 풍요로워. 아, 나는 이미 가졌어. 여기서 그냥 더 가지는 문제일 뿐이야. 그리고 나한테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이 펼쳐질 거야. 좀 이렇게 확언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의 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상상하고 단순히 이렇게 막 그리고 하는 것보다도 말로 내뱉고 말로 내가 꼭꼭 좀 이렇게 되새기고 하는 것들이요. 일기 같은 거를 쓰셔도 돼요. 일기를 적다 보면 내가 머릿속에서 굉장히 좀 뒤죽박죽 얽혀있던 것들 정리되면서 사실 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지금의 4번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4번분들 방이 있는데 그걸 남들이 너무 어질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 4번분들 일상을 4번분들 자유시간을 못 보내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집에 와서
내 할 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보려고 했는데 그 방 치우느라고 내 자유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거,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것들 좀 치워버리시고, 이 방에 있는 게 힘들면 아예 다른 방으로 가도 돼요. 거기서 이제 4번 분들 할 일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남이 버린 쓰레기, 남의 생각, 그리고 남의 의견, 남의 잘못, 내 방으로, 나의 공간으로 끌어오지 말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렇게 막 관찰하고 바라보고 얘기하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4번 분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근데 더 나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라고 말한 거는 그 4번 분들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더 관찰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뭔가 나의 작품이라든지 나의 프로젝트 그리고 내가 해가는 그런 업무들 그리고 나 자신 그 자체에 있어서 4번 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실 그런 일들이 보이고요. 근데 이 주목이 그냥 단순 인기라기보다는 4번의 그 능력치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저런 거를 어떻게 했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그 4번은 진짜 좀 남다르다. 좀 진짜 특이한 사람이다. 타고난 사람 같다. 좀 그런 정도의 평가도 내려질 수 있는 모습이라서 또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4번 분들은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정도 사람인가? 정말로? 이런 얘기 들어도 되는 사람인 건가? 그제야 비로소 또 상처에서 빠져나오실 것 같아요. 나는 이 말 맞다. 나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왜 그동안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을 허우적거리고 있었나? 지금은 당연히 또 객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계속 나에 대해 얘기해주고 주입해주고 또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자기의 존재를,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분들한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나는 아직도 제자리야? 왜 아직 발전이 없어? 왜 아직 못 빠져나와? 이 상처에서? 왜 아직도 계속 멈춰 있어? 못 일어나? 이렇게 왜라는 말 본인한테 붙이지 말라는 거죠. 그냥 시간 지나면 당연히 해결될 거야. 그럴 수 있어. 지금은 그냥 그런 시기인 거야.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니게 넘어가 주시는 게 지금의 4번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본인이 본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4번 분들 사랑의 배신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명확하죠. 계속 뭔가 좀 마음의 상처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좋은 카드도 이렇게 나왔네요. 이 배신이라는 게 한번 당하고 나면은 굉장히 좀 충격도 먹고 정말 나는 믿었던 사람인데 잘해줬던 사람인데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늪에 빠져서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붙들고서 계속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지옥이 시작되죠. 그리고 또 내가 걔를 그래 믿은 게 잘못이었어. 그렇게 한 게 잘못이었어. 화살을 또 나한테 다 쏘게 되는데요. 그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벌이는 일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깨끗한 시선으로 더 이상 보지를 못하죠. 순수한 시각으로.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쉽게 사람을 믿지도 못하고 또 누군가 나한테 좀 잘해주더라도 아, 저 사람도 비슷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불신? 그 불신을 넘어선 어떤 피해의식까지 쌓이게 되는데요. 네, 이것도 또 한때이고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배신을 당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아주 순수하고 기가 얇고 멍청한 사람이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배신은 뭔가 빼앗을 게 있는 사람이 당해요. 반대로 말하면 뭔가 뺏을 가치도 없고 고만고만한 사람은 딱히 그렇게 뒤통수 맞지도 않는다는 거죠. 물론 사기 같은 거는 당할 수 있겠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배신을 당하고 뭔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하는 것들은 보통 거의 다 어떤 시기 질투심에서 비롯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던 거 나도 갖고 싶었어. 이젠 내가 가질 거야. 혹은 너도 못 가지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성 관계에서든 동성 관계에서건 뭐 나이, 성별 불문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 요점은 4번 분들에게 탐이 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 배신하게 됐을 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또 리딩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빼앗긴 거를 가지고서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원래 내 거였는데 지금 저 사람들한테 가 있고 저 사람들 희희낙낙 잘 산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신 분들 있다면 또 그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그 돈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애인 누가 뺏어갔어, 친구가. 근데 친구랑 그 애인하고도 금세 깨진다. 더 안 좋은 일로 깨진다. 그 원래의 주인을 벗어나는 것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의 에너지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요. 그 주인의 에너지에게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 주인뿐이었다는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막 동물들도 사육 환경이 달라지면은 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죽어버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본분들 곁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자본분들의 것은 그 자본분들만이 가장 잘 키워갈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계속 새로운 것들 말씀드렸듯이 새로이 키울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서 다시 양육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 나의 현 상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계신가요? 뭔가 예전의 나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다면 혹시 뭐 생각하는 것 중에 색다른 아이디어나 감상이 떠올랐다면 저는 요새 이제 변화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너무 많이 까먹는다는 건데요. 원래도 정신이 없어서 모든 걸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요즘은 단기 기억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어제 기억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일 정도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정확히 날짜가 언제였는지 그날이 또 그날인지 이게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같은 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니까 메모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도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핸드폰을 손에 놓으면 불안할 정도로 계속 메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런 걸 봤거든요. 메모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빠르게 계획을 이룬다, 뭐 성공한다 그런 말을 봐서 나는 그냥 까먹어서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건 제가 이유가 어찌 되었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도 순서가 어찌 되었건 지금 이렇게 옳은 방식으로 얼떨결에 잘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잘못 든 길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이게 맞는 건가? 헷갈리는 상태로 또 해가고 있었더라도 사실은 아주 옳게 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 영상은 그걸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 올릴게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댓글로 따뜻한 말씀 많이 남겨주셨는데 정말 틈틈이 시간 되는 대로 들어와서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댓글에 드리는 거 없이 항상 도둑냥이처럼 받고만 가네요.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근데 원래 도둑냥이는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답인 존재잖아요. 그 준 만큼 잘 먹고 잘 커가고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밥 준 사람은 목적을 이루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